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콜의 권학봉입니다. 네, 오늘은 새해를 맞아가지고, 새해가 된 지 꽤 됐지만은, 아무튼, 새해 2025년을 맞아서, 새로 나올 것 같은 카메라, 어떤 거는 이제 나오는 게 거의 확실히 된 그런 카메라도 있고, 어떤 거는 아직 소문만 있는 카메라도 있고, 그런데 그런 카메라들이 어떤 게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캐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6 마크 3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나오는 게 확실시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간단한 스펙 같은 경우에는 2400만 화소의 이제 새로운 프로세스를 사용을 한다. 그 다음에 손떨림 방지가 8.5 스탑이니까 무시무시한 그런 손떨림 방지를 달고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4비트 30프레임까지 이제 셔터를 끊을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빠르다. 그런 어떤 이 전천후 바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카메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400만 화소가 정말 오래 가고 있는데 요 화소가 이제 조금씩 업그레이드 될 필요가 있죠. 아무튼 캐논 R6 마크 3는 거의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캐논 RC가 있죠. RC.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뭔가 아직은 이렇게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데, RC가 이제 나온다 그러면은 아마 비디오 전용 바디, 소니의, 알파7S 혹은 FX 바디를 그런 포지션을 가지는 그런 카메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캐논에서도 C바디라고 있죠. 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조금 전문적이고 가격도 굉장히 이제 높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경쟁사들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조금 이렇게 저가형 바디, 일반적인 바디에서 이 영상에 특화된 그런 바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아마 1200만 화소의 이제 4K 머신으로 먼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마 4K 1200만 화소의 4K 머신으로 나온다면은 120프레임까지 찍을 수가 있고 굉장한 고 ISO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 포지션. 그게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어떻게든 4K 포맷이고 조금 더 가면은 한 5K까지는 커버가 되지 않을까. 4.5K 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손떨림 방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나오는 그런 바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R7 마크 2가 있죠. R7 마크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롭 바디의 대장형, 크롭 바디의 왕급으로 나오는 그런 바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정형 센서를 탑재를 하거나 아니면은 스택 센서를 탑재를 해가지고 상당히 고급형 바디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정보가 없는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으로 소문이 무성한 캐논의 바디는 이제 R2라는 바디가 있는데 이 바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캐논의 ZF 바디다. 뭐 후지필름 스타일의 이런 레트로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디자인으로 나오는 약간 이 패셔너블한 그런 카메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 캐논에서도 이 필름 시절을 한때 활용했던 AE1이라는 카메라가 있죠. 저도 사용을 해 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랄까 인상적인 그런 바디는 아니었지만은 그 당시 이 필름 바디 당시에서는 상당히 뛰어난 그 최고급형 이런 바디였다. 완전 기계식 바디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AE1을 재해석한 디지털 카메라로 R이라는 카메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무성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R3 마크 2가 있죠. 이 R3가 이제 나올 때는 됐는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R1과 굉장히 겹치는 포지션이죠. R1이 이제 어떻게 보든지 이 R1이 나오면서 이 R3가 하위 호환되는 그런 바디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R1 스펙으로 봤을 때 이거를 어떻게 만들든지 간에 R3가 어떤 포지션으로 갈지 굉장히 애매한 그런 바디가 되었죠. 그래서 이게 완전히 프레스기로 넘어가가지고 고속으로 간다. 그랬을 경우에 R1과 부딪히는 부분이 있고 오히려 완전히 고화소 바디로 간다. 그랬을 경우에 R5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있는 그런 약간 이런 계륵 같은 존재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를 캐논에서 어떻게 해결할지 혹은 이 R3를 버리고 이거를 안 할지 아니면은 R3를 어떤 특화된 어떤 스타일로 만들지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바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니콘이 있죠. 니콘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콘 같은 경우에는 이 하이엔드 P1000이라고 있었는데 이 P1000이 나온 지 오래됐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없지만은 해외에서는 나름 인기가 굉장히 있는, 그러니까 꽤 잘 팔린 그런 카메라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마크2가 나올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어요. 만약에 나온다면은 35mm 환산으로 24에서 3000mm까지 되는 어마무시한 줌을 자랑하는 그런 하이엔드 카메라가 되지 않을까. 특히 망원 분야 이 줌을 좋아하시는 일반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 또 모바일에서는 그런 줌에 대한 그런 어떤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주목받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카메라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네이밍 같은 경우에는 P1000 마크2로 나올지 아니면은 P1100으로 나올지 아니면 P2000으로 나올지 이런 것도 한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Z7 마크 3가 있죠. 나올 때가 된 Z7 마크 3가 있는데,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 한간에 도는 소문에 의하면은 기존의 4,500만 화소를 갈 것이다. 아니다. 이거는 9,000만 화소의 BSI, 그러니까는 후면 조사형 CMOS를 탑재를 한, CMOS를 탑재한 그런 어마무시한 초고화소 바디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9천만 화소 나오면은 바로 간다, 이게 바로 이제 니콘이다, 내일부터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카메라인데, 이거는 또 설레발이죠. 이제 지켜봐야지 아는데, 이 디지털 카메라 이 135mm 포맷에서 6천만 화소의 벽에 부딪힌 지가 한참 됐죠. 이게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한참 됐는데, 그거를 최초로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카메라가 될지,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인 그런 화소수를 가진 그런 카메라가 될지는 상당히 기다려지는 그런 카메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당연히 이제 AIAF라든지 14비트 로우에서 14연사가 된다, 9천만 화소에서 14연사가 된다, 이러면은 굉장히 빠른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동영상도 이 니콘이 이제 그 힘을 주기 시작을 했죠. 그래가지고 12K 30프레임 혹은 24프레임 을 달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약간 크롭된 버전의 8K 모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60프레임까지 촬영하는 그런 이 동영상에서도 이 고화소가 필요할 때 카메오처럼 등장할 수 있는 그런 바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9천만 화소 나오면은 갑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카메라는 이제 Z5 마크2가 있죠. 이제 풀프레임으로 나온 저렴한 바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2400만 화소의 이제 후면 조사용 BSI CMOS 센서를 탑재한 그런 화소로는 그냥 지금 많이 나오는 그런 카메라인데, 4K 이제 30p에서 이제 풀프레임에서는 120p까지 되는 그런 약간의 뭔가 이렇게 어중간한 그런 스펙으로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예상이 드는데, 이렇게 나오면은 상품성이 많이 떨어질 것 같고, 4K에서는 적어도 60p 이상의 프레임 레이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동 초점, 뭐 AIAF라든지 뭐 듀얼 SD 카드 슬롯이라든지 뭐 USB 충전, PD 충전이 되는 뭐 이런 것들, 이제 최신의 트렌드, 이 카메라 개혁이 굉장히 느리죠. 다른 데서는 이미 다 하고 있는 거지만은 이런 어떤 최신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약간 이 입문형 풀프레임 카메라가 Z5 마크2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루머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카메라는 ZF 마크2인데,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다시피 니콘이 어려웠던 시절 많은 도움을 줬던 그런 이 카메라죠. 이게 레트로한 그런 디자인으로 나와가지고 그 이전에 나왔던 ZF-C처럼 크롭바디가 아니라 풀프레임으로 나와서 상당히 인기가 있었다. 한 2500만 화소의 센서를 탑재를 하고 최신 그런 자동 초점이라든지 뭐 디자인이라든지 만듦새 뭐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가지고 훨씬 더 레트로스럽고 훨씬 더 멋지구리한 그런 패셔너블한 바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루머가 있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니콘에서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거는 이제 니콘이 레드를 인수를 했죠. 그래가지고 레드 코모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 바디를 어떻게 쓸 건지, 혹은 니콘은 옐로우니까는 이제 옐로우로 나올 건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런 바디 라인이다. 그러니까는 시네캠을 니콘에서 만들 건지, 그것도 굉장히 주목해서 사람들이 보고 있는 점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시네캠이 나온다면은 Z 마운트 기반의 Z 마운트
마운트 잘 만들었죠. 크다랗게 뚫어가지고 잘 만들었는데 이 Z 마운트를 만들어서 아리라든지 아니면 소니 이 시네마 캠이 있죠. 아니면은 파나소닉도 시네마 캠이 있고 뭐 아니면은 파라마운트라든지 뭐 이런 애들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시네캠 영역에서 자기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을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블랙매직이랑 싸우지 않을까. 블랙매직의 포지션을 더 뺏어온다든지 아니면은 요런 것들을 이제 자동 초점을 가능하게 시네캠 스타일에서 자동 초점이 가능하게 이렇게 나온다면은 1인 제작자들 특히 다큐멘터리 이런 데서는 굉장히 고해상도의 시네캠 같은 그런 색 보정이 자유로운 그런 포맷의 1인 제작자들이 많은데 이 자동 초점이 안 되면 1인 제작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동 초점까지 탑재를 해가지고 이 시네캠을 나온다. 그랬을 경우에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다.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그런 바디가 되지 않을까. 혹은 이 FX6 같은 약간 그런 포지션으로 간다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레드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로우 포맷에 대한 자유도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니콘이 이 시네캠 혹은 프로페셔널 영상 캠에서 한 자리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두고 있는 그런 바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니콘의 크롭 바디죠. Z90 혹은 80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이 크롭 바디에서 90 같은 경우에 최고급형, 80 같은 경우에 조금 저렴한 그런 형태로 1.5배 크롭 센서를 탑재를 하고 3,300만 화소 정도 되는 그런 어떤 센서를 탑재를 해가지고 4K 60p라는 영상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요구사항이 많은 사용을 많이 하는 그런 어떤 형태의 크롭 바디 카메라 나오지 않을까 하는 루머가 굉장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사진 같은 경우에도 최소 20프레임의 로우를 끊을 수가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크롭 바디 시장에서도 니콘이 꾸준하게 투자를 할지 아니면은 크롭을 빨리 버리고 다른 데로 갈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는 게 재미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 다음에 소니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니 같은 경우에 이미 2024년도에 웬만한 거는 다 발표를 해가지고 몇 개 남질 않았어요. 몇 개 남질 않아가지고 간략하게 살펴보자면은 당연히 2025년에 나온다고 확신할 수 있는 알파7 마크5가 있습니다. 알파7 마크4가 굉장히 히트를 쳤죠. 그래가지고 인기가 많았던 그런 바디인데 요 바디를 이제 최신형으로 업그레이드한 마크5 알파7 마크5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화소수는 아마 4,400만 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루머가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AIAF, 최신 AIAF를 탑재를 하고 20프레임의 로우의 사진을 끊을 수가 있는 그런 고속 8K 12비트의 비트레이트로 기록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고화소 동영상에서도 이 두각을 나타낼 것이고 또 많이 쓰는 4K 같은 경우에는 120프레임까지 지원을 하고 10비트 사둘둘을 지원을 해서 영상과 이 사진의 밸런스를 잘 지킨 그런 바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국에서 뭔가 이 카메라가 하나 등록이 됐는데 소니의 카메라가 하나 등록이 됐는데 거의 이 알파7 마크4처럼 보인다. 그래서 곧 나올 것 같다. 굉장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 당장이라도 내일이라도 나와도 크게 뭐 놀라지 않은 그런 정도로 이 대기 중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곧 나올 것 같은 바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FX3 혹은 이 알파7 이 마크3가 있죠. 이 마크3가 있는데 이제 마크4 알파7S 마크4로 나올지 FX3 마크2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요 어떤 4K 머신이죠. 이 4K 머신이 이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새로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다.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소니는 이 굉장히 정기적으로 나올 때 탁탁 내주죠. 그렇기 때문에 나올 때가 돼서 이 카메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마 나온다면은 이 1200만 화소급의 이제 4K에 딱 떨어지는 그 정도의 센서를 탑재를 해가지고 최신 기능들이 있죠. 뭐 AIAF라든지 뭐 다양한 이 최신 기능들을 가지고 나올 것 같은데 이게 관전 포인트는 뭐냐 이러면은 이 알파7 S 라인을 이제 더 이상 안 만들고 FX3 마크2로만 나올지 혹은 FX3 마크2가 아니라 이 알파7 마크4로만 나올지 아니면 둘 다 나올지 어떻게 이 바디의 이 라인업을 이 소니가 정리를 할지 그게 가장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파나소닉이 있죠. 이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 어떤 새로운 카메라가 나올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대기 중에 있죠. 이게 바로 지금 작년에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는데, 작년에는 안 나왔기 때문에, S1R, 이 마크 2가 완전 대기 중에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 라이카의 SL3가 나왔기 때문에 거의 완벽하게 똑같은 스펙으로 나오는 게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어서 스펙은 거의 정확하죠. 그래서 6천만 화소의 센서를 탑재를 하고, 로우로 10프레임의 연사가 가능한 그런 카메라라는 거는 이미 다들 알고 있죠. 그리고 8K 30프레임이나 24프레임 되는 것, 그리고 또 4K에서는 120프레임 10비트 422 되는 거, 이런 건 사람들 다 알고 있고, 또 진보된 AF, 요즘 이제 파나소닉도 AF가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이 AF에서도 이제 그 라이카 SL3를 보면은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카메라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 파나소닉의 자랑이 손떨방도 충분히 들어가는 그런 카메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1R2 같은 경우 얼마에 언제 나올지 그게 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지, 스펙 같은 경우에는 이 SL3를 보시면은 다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파나소닉의 그 하이엔드죠. 이제 일명 똑딱이라고 하는 이 렌즈 교환이 안 되는 LX 이제 100이 있었죠. LX 100이 있었는데 요즘 이 레트로라든지 뭐 요런 어떤 물결에 더 힘을 입어가지고 LX 200이라는 어떤 그 두 번째 이 버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루머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LX 100 같은 경우에 마포 센서를 탑재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보다 좀 더 큰 크롭이나 아니면 아예 풀프레임으로 나올지 이런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마포 센서나 아니면 크롭을 그 크롭 센서를 그대로 썼을 경우에 상품성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고, 또 이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S5 마크 2에서 사용했던 2,400만 화소 센서를 그대로 때려 박아 가지고 나오는 그런 이 고급형 이 하이엔드 그런 바디가 나오지 않을까. 당연히 뭐 4K 동영상이라든지 개선된 초점, 자동 초점 이런 것들은 당연히 탑재해서 나올 건데, 아무튼 요게 어떻게 나올지 혹은 안 나올지 이런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파나소닉에서 나오는 G100, G100이 있죠. G100. 요게 이제 마포의 이제 거의 뭐 끝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G100의 마크 2 버전이 나올지 안 나올지 요것도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에요. 일부 루머에서는 나오는 건 확실하다. 마포를 이 파나소닉이 버리진 않는다. 이런 소문도 있는데, 이게 시장이 어떻게 가는지는 모르고, 또 마포 카메라 이 좋은 것도 따로 있죠. 따로 이 고급 버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한 포지션에 이 G100 마크 2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안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튼 나온다면은 뭐 한 2,500만 화소 정도 되는 센서를 탑재를 해가지고 4K 60p에서 422 10비트 요 정도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러니까 인기 있는 그 정도 포지션에 이제 사진과 이 영상의 밸런스를 잡은 마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요 카메라가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러면은 파나소닉에서 이제 마포는 조금 더 그 거리를 두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 어떤 포지션으로 나올지, 이게 굉장히 애매한 포지션이 하나 있는 카메라가 이 S1 그 시리즈죠.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 S1도 있었고 S1R 있었고 S1H가 있었는데, S1은 약간 이렇게 밸런스 바디, 동영상 사진의 밸런스 바디로 나왔고, R 바디 같은 경우에는 고화소, H 바디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에 힘을 준 그런 바디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S1 마크 2가 나온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 동영상과 사진의 밸런스를 잘 잡은 그런 느낌의 바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루머에 따르면은 한 3,400만 화소의 쿨링 팬을 내장을 해가지고 나온다. 또 ND 필터가 내장돼서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소문도 있는데, ND 필터는 제가 봤을 때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6K, 4K에서 120프레임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바디가 되고, 또 이 진보된 AF, 특히 인공지능 AI 기술을 탑재한 칩을 넣어가지고 조금 더 AF를 개선을 한 그런 바디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 이런 것들이 아직은 구름 속에 가려진 그런 바디다. 네, 마찬가지로 S5R이라는 카메라 혹은 요게 S1
X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어떤 소문도 있는데, 만약에 이게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 포지션이 이 파나소닉이 완전히 망했죠. 이게 네이밍을 어떻게 하는지, 이 포지셔닝을 어떻게 잡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망해가지고 현재로서는 만약에 S5R 버전으로 나온다고 한다면은 S5라는 그런 어떤 그 S1의 이제 그 하위 카테고리에서 고화소 바디가 될 것 같기도 하고, 혹은 S1X로 나온다고 한다면은 S1H 마크 2를 버리고 새로운 네이밍으로 동영상 전용 저 최고급 동영상 전용 바디로 나와가지고 S5 마크 2 X의 상위호환 카메라가 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다. 왜냐하면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 이 네이밍이라든지 어떤 포지셔닝 이런 것들이 꽤 망했어요. 카메라 자체는 좋은데 이런 것들이 S5 마크 2가 나오면서 동영상 부분에서는 완전히 S5 마크 2에 힘을 실어줬고, 그 이전에 힘을 실어줬던 S1H 같은 경우에 이게 조금 오리알이 됐죠. 낙동하고 오리알이 돼버린 그런 포지션이라 가지고 어떻게 나올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이 파나소닉이 어떻게 정리를 해나갈지 그런 부분을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가 있죠. 이 시그마 하면은 항상 떠오르는 게 바로 이 풀프레임 포베온이라는 떡밥이죠. 떡밥. 아무튼 이 풀프레임 포베온 센서를 탑재한 카메라가 나온다면은 굉장히 센세이션한 그런 어떤 이 사진 카메라 업계에서는 엄청나게 다른 느낌의 사진을 만들 수가 있는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어서 굉장히 기다려지는 그런 바디이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영원한 떡밥이다. 왜냐하면은 2020년에 풀프레임 포베온은 무리다 이래가지고 이미 포기하는 듯한 그런 발표를 했는데, 22년도에 프로토타입에 2천만 화소, 이 3레이에 2천만 화소니까 6천만 화소짜리 풀프레임을 자기네들이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고, 또 이거를 발표를 하면서 2023년에 올해는 출시를 한다 이런 설레발을 쳤는데, 그 이야기가 센서를 만드는 거를 이제 그 이야기를 했고, 카메라는 아직은 만들지는 못했다 뭐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혼돈과 혼란에 빠져 있는 이 풀프레임 포베온이다. 아무튼 팩트를 정리를 하자면은 그 이전에 협업업체에서 같이 개발했던 이 풀프레임 포베온 센서는 협업업체를 잘라내고 시그마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거는 팩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팩트는 언제 나올지 아직도 모른다. 이거는 유니콘과 같은 존재다. 꿈속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포베온 풀프레임 포베온 센서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펜탁스죠. 펜탁스. 이 펜탁스에서도 기대되는 카메라가 있죠. 리코 GR 마크 4입니다. GR3가 나와가지고 아무튼 그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죠. 이 서브 바디로서 굉장히 큰 존재감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카메라가 GR3였는데, 그 업그레이드 버전인 GR4가 나올지 이것도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보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마 이 GR3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물 들어온 김에 노젓는다고 이 마크 4가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많다. 왜냐하면 GR3가 나온 게 2019년이니까 때는 충분히 무르익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 GR 마크 4가 나오면서 이 모노크롬 바디가 함께 나올지 이것도 루머로 굉장히 많이 돌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스냅에서 굉장히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이 GR3 마크 4가 나올지 안 나올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죠. 네, 그 다음에 펜탁스의 플래그십 바디죠. K1 마크 3가 나올 것이 않나 그런 루머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세계 유일의 최신형 DSLR인 펜탁스다. 그렇기 때문에 펜탁스만이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이 DSLR 세계에서는 유일한 최신형 바디를 계속 출시하고 있는 그런 카메라 회사죠. 아무튼 만약에 나온다면은 6100만 화소 그 BSI CMOS 센서를 탑재하고 나올 것이다. 이런 소문
소문이 많고 무려 14개의 AF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옛날에 AF 포인트가 몇 개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많이 싸웠거든요. 지금은 모든 화면이 AF 포인트다. 뭐 이러면 몇 개냐 이러면은 600개, 700개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은 이 DSLR 바디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는 안 되고 지금 14개다 이러면은 충분히 많은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하고 무려 4K 비디오도 녹화할 수 있는 그런 스펙을 탑재하고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주목되는 게 이제 펜탁스에서도 레트로 바디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소문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필름 바디로 나올지 아니면은 디지털 바디 그러니까는 그 ZF 같은 거는 디지털 레트로 감성의 패션 카메라로 나올지 이런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필름 카메라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 펜탁스 17이라는 카메라가 나왔죠. 이 하프판으로 나왔었는데 하프판이 아니라 풀판으로 풀프레임판으로 나오는 카메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이 ZF의 인기를 봐라 우리도 만들면은 어느 정도 잘 팔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디지털로 나온다면은 DSLR 형태의 그 디자인을 그대로 끌고 가면서 이 LX에 있던 디자인을 차용해서 가지고 오지 않을까 그런 소문이 꽤 있습니다. 이 LX 바디를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은데 이 펜탁스가 한때 이 세상을 지배했던 그 시절 만들어 놓았던 필카 시절의 최고 왕자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LX 바디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물론 조그만한 게 한 개 들어가 가지고 노출계를 이렇게 작동을 하기는 하지만은 배터리가 없이도 완벽하게 기계식으로 모든 기능을 작동할 수가 있고 신뢰도라든지 뭐 가격 뭐 그리고 이 모든 전문가적인 어떤 기능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대의 뭐 넘사벽인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는 전설급의 이 필름 카메라 시절 바디라서 이 디자인을 살짝 차용을 해가지고 필카로 부활을 할지 아니면은 디카로 부활을 할지 그거는 한번 지켜봐야 된다. 혹은 안 할지도 모릅니다. 안 할지도 모르고 그런 것들은 지켜보는 재미가 있죠. 뭐가 됐든 안 하는 것보다는 제가 필카든 아니면은 디카든 LX 바디 디자인으로 나온다면은 굉장히 반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2025년 새로 나올 것 같은 이 카메라 루머들을 총 종합을 해가지고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 좋고 재밌는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